안 좋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꿀을 먹이는 거예요. 앞으로 욕하지 말고 앞으로 좀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라. 네, 물 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물 드리겠습니다. 앞에 물만 있습니다. 좀 손 들어보시기 위해서 물 필요하신 분. 이렇게 꿀을 먹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 되는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리고 꿀을 먹여는 이제는 동전에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 작은 손에다가 동전을 좀 줍니다. 아기에게 이제 동전을 딱 잡고 동전을 주는 이유는 아주 앞으로 이제 잘 살아라, 부자가 되면 잘 살아라는 말이죠. 그런 문화가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할례를 한 다음에는 순낫이라고 하거든요. 순낫 봉영수술을 하면서 할례를 한 다음에는 아버지 큰 행사를 좀 해줍니다. 우리 친척들 부르면서 밥을 주는데 무슨 밥이죠? 어제 점심 때 드셔보셨던 오슈 블롭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블롭 음식, 쌀로 만들어진 쌀볶음밥. 어제 기억하시면은 우리 점심 때 약간 쌀로 만들어진 음식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소고기에다가 당근에 약간 기름 들어있는데 기름은 약간 면실류가 들어간 플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큰 소스에다가 만들어서 마을 사람 나눠주는 겁니다. 그 플롭이란 오슈 쌀볶음밥이라고 하는데, 그 볶음밥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중앙아시아에 있었고, 전주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전주 중앙아시아 대표적인 음식이 플롭입니다. 플롭, 오슈라고 할 수도 있고 플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슈 행사를 합니다. 오슈 박람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여러 유명한 요리사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이제는 플롭 만들어서 맛있게 나온 사람이 상을 받아가고요. 기원전 4세기경에 원래 그리스에서 지내왔던 알렉산더 마케돈스키 대왕을 좀 모르신 분 안 계시겠는데요. 전 세계를 알고 있고, 알렉산더 마케돈스키 여러 문화를 우리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전적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여기 호르섬 히바 땅까지 다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마케돈 그리스 군인들은 너무 많아서 먹여줘야 되는데 큰 솥에다가 거기 양면말을 잡아서 넣고 튀겨가지고 쌀을 넣고 물 부으셔서 볶아줬더니 그 비슷한 방법을 전달이 되면서 지금 요즘날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대표 음식 플롭이 된 겁니다. 한번 먹으면 오랫동안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다니고는 또는 어떤 행사를 하고 결혼식을 할 때도 플롭 만들고 장례식을 할 때도 플롭을 만들어요. 그래서 플롭이란 음식, 요새는 플롭 센터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심 때는 아주 싸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플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돈 예를 들어서 한 2,000원 주고 물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긴 있겠지만 2,000원 주고 배부르고 드실 수는 있나요? 점심을 예를 들어서 저녁을. 물론 이제 소득 차익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항상 2,000원이라는 게 현재 우즈베키스탄 돈 대략 15,000솜 15,000솜 정도 되는데요. 바로 지금 현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플롭 만드는 점심 식당들의 플롭 1인분에 15,000솜입니다. 15,000솜 2,000원, 당돈 2,000원인데 한 접시 볶음밥 가지고 오고 빵 조금 가지고 오고 야채 샐러드 조금만 차 한 잔 드립니다. 그렇게 그 세트에 15,000솜 2,000원입니다. 2,000원짜리 식당들이 많아졌어요. 요새는 쌉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죠. 여기 한국 2,000원 아니라 15,000원. 15,000원 배부르게 잘 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15,000솜이면은 네,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이 드시려면 물론 3,000원 정도 들어가면은 3,000원이면 이제 스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점심 식사를 할 때 회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아마 2,000원 안 넘을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자기 월급에 따라.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현지 공무원들 이번에 이제 월급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평균 월급들이 얼마냐면은 공무원 물론 우리 직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 만약에 한화로 나눠줬을 때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 중산층이죠. 물론 30만 원대 돌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유치원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근데 선생님들이 왜 조끼 받으네 이번에 대통령이 좀 월급을 좀 올려주겠다는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올라갔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 80만 원 받으시고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소득은 우리 우즈베 한국 같은 경우 3만 달러 넘은 거잖아요.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도 가면 갈수록 국민소득 올라가기 때문에 3만 불 넘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요새 통계 조사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작년 조사에 따라 국민소 1인 4천 불, 4천 달러 그래서 4천 달러에 4,500달러 중에 있었습니다. 4,500 독립됐을 때는 엄청 가난했죠. 너무나 가난했고요. 인구도 많고 물론 3,300만 명 인구도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독립된 지가 좀 오래된 거죠. 그래도 45년이니까 여기는 91년대 전국은 91년도에만 단독 독립나라가 된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국민소득이 좀 높은 나라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국민소득이 12,000불 작년에 12,000불로 들어졌습니다. 2018년 조사에 따라 12,000불 좀 많이 올라가고 인구는 많지가 않죠. 가장성 영토에 비해서는 인구는 1,9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2천만 명 안 되죠.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졌고 외국인 사업자가 많아진 겁니다. 나라 대박이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보셨을 때.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을 보시면 그래서 발전된 선진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가서 그 나라에서 일하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좀 부채점이 있는 상태가 많고 여러분 저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다니시면서 농담스럽게 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말을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네, 지나가시는데 농담스럽게 서로 조금 약간 예를 들어서 우습진 않지만 부정적 이야기 해버리시면 옆에 한국말 듣고 있는 현지인들 한국말 아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5년, 10년 계시다가 오신 분 계세요.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투리까지.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학원 다니거나 대학교 나오거나 아니면 주로 한국어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지나간 사람 풀명이 한국 몇 년 다녀오신 분들이세요. 물론 공부가 아니라 그 나라에 갔는데 일하면서 당연히 그 한국말을 좀 배우겠죠. 물론 전문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10년 계셨는데 이제 한국말 사투리 가지 않고 슬쩍 읽을 줄 모르시지만 그런데 의미를 좀 알동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 한국말 알고 있고 또는 1952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이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첫고함을 밟으셨던 분들은 고려를 시작하신 분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가리무프라 대통령이랑 한국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에 국빈 방문 오셨을 때부터 계약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노동자를 한국으로 노동 보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90년도부터 한국으로 다니고 있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 나타나는데 만약에 한국에 나가서 한 5년, 10년 일을 하고 들어오면 돈 좀 많이 벌었을까요? 네, 돈을 좀 보셨죠. 국민소득에 따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워낙 큰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현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왔는데
한 5년 정도, 요새는 노동계약이 5년이거든요. 4년 8개월짜리. 4년 8개월 다녀오면은 현지에서는 집도 사시고 아니면 집을 짓고 차도 사시고 자동차 한두 대를 갖고 자기 아들 있으면 결혼시켜주고 또 조그만한 사업을 열죠. 가게라든지. 그런 우리 삶이 살아가는 거죠.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산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 또 좀 더 큰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물건을 가지고 컨테이너로 가져가서 파는 경우도 있고 수출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한국 물건 가져가서 파는 분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한국 물건에다가 중앙아시아, 우즈벡이 아니라 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물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같은 거나 전자제품, 근데 전자제품 가져오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도 있고 물류도 있기 때문에 비싸게는 안 팔려요. 중국산들이 많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일상생 옷 같은 거는 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주문하고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집에서도 지금 한국에 이제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주일에 2번, 3번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현지인 중에서. 한국에 아예 살고 있는 현지인들한테 우즈베키스탄 막 카카오톡처럼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텔레그램으로 해서 홍보를 줍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할인하고 있는 세일 센터에 가가지고 쌀 싣고 오면서 이게 얼마다, 옷 같은 거라고 얼마다 이거를 사이즈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요. 텔레그램에다. 이런 사이즈, 이런 색깔로 좀 일주일이면 옵니다. 일주일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애기 엄마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한국 옷 사주고 현지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니까 한국에 세일하는 데에서 다 보내주니까. 근데 품질이 좋아요. 오래 입고 진짜 좋아요. 사이즈 딱 맞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옷 같은 거는 많이 싸지 않습니다. 물론 연화, 목화 나오고 그러지만 텍스타일 공장들이 많지가 않고 기술 그렇죠. 한국과 동합적으로 만들어진 텍스타일 공장 3군데 정도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업 시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이죠. 중국산. 한국 물건들, 그래서 인기가 많아진 겁니다. 선생님, 오늘은 길에 사람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요. 일요일인데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에 지금 오르겐치 시내로 들어오셨는데 시내를 먼저 사랑합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열리는 시장들이 문 열어요. 가축 시장이랑 또는 중고 자동차 시장이 문 열어요. 나머지 재래시장, 마자르 같은 경우는 마자르 매일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재래시장은 마자르라고 하는데, 마자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자르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 열고 월요일만 휴일입니다. 박물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박물관들이 월요일날만 쉬고 전 세계적으로 쉬고, 시장들도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 일요일까지 영업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마자르 내일 갈 겁니다. 우리도 마자르. 그 나라, 다른 나라 여행을 하시는데 그 나라에 있는 마자르 재래 시장을 꼭 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 마자르에는 물가랑 어떤 물건을 팔고 있거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무엇을 팔거나 가격,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물건을 사는 건지. 물론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이라도 내가 무하라는 사람 인구가 좀 많이 살아서 월요일은 원래 시장 휴일이지만 영업합니다. 무하라 시장이. 고려인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 고려인들은 마자르에서 뭘 파느냐면 아시겠지만 반찬, 김치를 파는 거죠. 근데 고려인들이 김치라고 하진 않고요. 뭐라고 하죠? 침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경상도족이 침치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치에드면 침치. 김치라고 하면 침치, 당근 김치랑 양배추 김치랑 진짜 맛있긴 하는데, 고려인들이 하는 반찬은 고려인들만 구입을 하고 드시는 게 아니라 현지 우즈베키스탄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 입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김치 조금 맵게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운 것보다도 좀 짭니다. 소금을 좀 많이 들어가요. 좀 짜게 먹는 경우. 왜냐면은 우즈베키스탄 기후에 따라 좀 건조한 도우니까 더울 때 땀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좀 짠 거를 좀 짠 거 안 먹으면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은 전체적으로는 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파리를 넘어가는데 이게 아까 일명 아무다른 강이 아닙니다. 이게 샤와트 강, 샤와트. 이 강이 쭉 흘러가면서 투르크메니스탄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앞으로도 좀 그런 말씀을 잊어버렸네요. 우리 식당도 가실 때는 물론 가이드가 미리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하는 거지만 향신료 좀 소금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는데도 그래도 좀 짜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십시오. 소금을 한 짱이들은 입에 맞게끔 넣어버리니까 좀 짜게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의 입에는 좀 짜게 보입니다. 좀 짭짤합니다.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 마자르 내일 우리가 한번 가셔서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양고기를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양을 많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끼 양을 잡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 화독 양고기도 있고 화독이를 구워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 이제 마자르를 가서 보는 거는 그 나라 사는 수준이랑 그 경제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나라 역사 박물관 유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줄도된 유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역사 박물관을 가서 구경하시면은 다른데 유적지학과 건물보다도 이 나라 옛날 사람도 어떻게 살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 건가 어떤 유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우리 역사 박물관에도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세 번째 있는 세 번째 이제 교육 수준이랑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보고 싶으면은 그 나라 교육청 대학교 같은데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면은 딱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새로운 대학교 많이 오픈을 하지만 한국에는 전체 국립학교랑 사립학교를 다 합쳤을 때 약 300군데 대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에 기존 한국에는 인구에 비해서는 좀 많고 충분합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학교가 사실 부족합니다. 모자라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천국에 전체 90개당 90군데 90개 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90개 대학교 중에서는 90%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외국 학교밖에 없어요. 현지인이 만들었던 우즈베키스탄 원락이 있는 이제야 얼마 전에 나온 교육법에 따라 현지인의 학교에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 현지인하고 있는 정장을 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 학교는 영국 그 웨스트미니스터 대학교랑 이탈리 투린 대학교나 한국의 인하대, 한국의 아주대학교 생겼고 아주대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열려보여. 아이고 여기 가다가 다른 길이 막혔구나.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좀 다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르겐치 시내인데 우르겐치 여기 호레즘 고대 호레즘 지도 이게 호레즘 지역의 주도인 우르겐치입니다. 네, 지금 질문 받았는데 보시면 가시다가 보시면은 집 대문 안을 보시면 오이다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포도 마당에도 심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심었고요. 저도 포도나무는 사실 심었던 두 가지 이유죠. 물론 첫 번째 포도 달리면 맛있게 드시겠지만 먹겠지만 또 그늘이 되는 겁니다. 그늘 되는 거죠. 이따가 5월만 되면은 5월 말부터 포도나무 잎도 커잖아. 잎이 나왔을 때 자연스러운 그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름에는 덥잖아요. 낮에 더운데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저는 식사 같은 경우는 여기 마당 집에 사는 분들은 주로 실내 식사하는 게 아니라 마당에 나와서 그 보도 그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평상 같은 게 지금 여기 평상에 올라가서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포도잎에 소고기를 쌀을 이렇게 말아서 삶아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잎이랑 같이 먹습니다. 예. 이게 깻잎, 포도잎 그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먹기도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다가 심어지는 포도는요
포도 말리면은 먹기 위해서 하는데 건포도 말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린 포도, 건포도 아시죠? 건포도 밭들이 따로 있고 그 포도 종이 따로 있고 또는 포도를 갖다가 와인용으로 많이 심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선생님 포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서 간단한 그 포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주 옛날에 기원전 4, 5세기경까지 포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출도 알렉산더 마케돈스키가 세웠던 군사 발견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게 오래된 중화자 포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포도를 싣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는 거예요. 7세기경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와인을 마셨는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슬람에 따르면 이슬람에 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란 속에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문장이 없고 이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음주가 금지다. 얘는 어지러운데 기도하거나 발음할 때 어렵게 나오니까 틀리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지럽게 하는 게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분 많지만 물론 요새는 술 안 드시는 분들 만나기 힘들어졌고 술 문화 잘 돼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이제 정교 어렵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조금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인데 그 술이 금지되어 있지만 알코올 샵도 많고 어떤 행사 같은 거를 하는데 그래서 술이 안 들어가면 기분도 없는 거죠. 술이 꼭 들어갑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 밭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포도나무를 딱 뜯어서 버리고 없앴는데 일반 민간은 옛날에는 그 술을 마시고 왔었으니까 포도주를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술을 없앴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좀 더 다른 알코올 몸에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그 몸이 안 맞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질병이 많이 생겨서 사람이 많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9세기까지 9세기경부터 다시 포도를 심을 수 있는 허용이 난 겁니다. 9세기부터는 다시 포도를 심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전통술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전통술은 국가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카자흐스탄인데